K리그 관전을 위한 가장 쉽고도 완벽한 준비 2022 K리그 스카우팅 리포트. 네, 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의 만 기자입니다. 오늘 프리뷰에 앞서서 전해드릴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스카우팅 리포트가 발간이 됐습니다. K리그 팬들이라면 아마 모르는 분이 없을 텐데요. 시즌을 앞두고 꼭 읽어야 할 예습서, 또 시즌 중에 화장실 갈 때 틈날 때마다 읽으면 좋을 필독서죠. 알겠는데 이걸 왜 소개하냐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바로 저희가 처음으로 집필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출판사 브레인스토어에서 K리그 부흥에 이바지하겠다고 2019년부터 계속해서 펴내고 있잖아요. 근데 2022년판에 운 좋게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저 만 기자와 그리고 찬 기자뿐만 아니고 스포츠조선 축구팀 기자 전원이 겨울 동안 이 책에 영혼을 갈아 넣었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1월 달에 멤버십에 잠시 소홀했던 순간이 좀 있었는데 뭐 전운 취재도 있었고 제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지만 전지훈련 가서도 잠 거르고 요거 열심히 썼습니다. 그 마감을 앞두고 뭐 엄원상이 어딜 가니 강상우가 뭐 가니 아주 힘들었던 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완성도 면에선 자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작들과는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구단별 선수도 집중력 있게 20명으로 확 줄였고요. 책에도 꼭 필요한 내용 알맹이만 남겼습니다. 브레인스토어에서 특별히 가격도 기존 28,000원에서 이게 살짝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는데 2만 원으로 대폭 낮췄고요. 온라인에선 18,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 팬 시절부터 EPL 스카우팅 리포트 이런 거 해외판, 국내판 가리지 않고 보는 게 좀 취미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읽어보면 어느 정도 시즌 전체가 머릿속에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2022 K리그 스카우팅 리포트도 분명 그런 만족감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요. 저희가 만들었지만 충분히 소장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약 판매 중입니다.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영풍문고, 인터파크 여기서 지금 예약 판매하고 있고요. 예약 판매로 이제 구입하신 분들은 한정 부록으로 2022 시즌 캘린더 브로마이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볼만찬에서도 이제 증정 이벤트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할지 언제 할지는 추후에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2022 K리그 스카우팅 리포트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첫 방송 나갔어요. 주위 반응 어땠어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나온다는 게 테레비라 그러죠. 네, 어른이나 아이들한테는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네, 특히 아빠가 막 달리니까 TV 속에서 유튜브랑은 좀 다른 느낌이라 그랬고 특히 그래픽이 멋있다는 평도 좀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프리뷰 준비는 뭐 똑같이 하지만 피드백이 다르니까 조금 뭔가 필이 받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맞아요. 저도 여기저기 연락도 많이 받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반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지난 주말 대망의 2022 아직 입에 안 붙어요. 2022 시즌 네. 개막 라운드가 펼쳐졌습니다. 현장 나갔다 왔거든요. 와. 오랜만에 이 손이 곱는다는 네. 기자들 대부분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일 텐데 춘추제를 거부한다고 다들. 그러니까요. 너무 춥더라고요. 네. 잔디도 근데 아직도 푸르른 녹색이 아니고 이러니까 조금 이질감이 있긴 했는데 어쨌든 눈앞에서 다시 K리그가 펼쳐진다는 것을 보니까 너무 즐겁더라고요. 많은 팬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라운드 결과를 뒤로 하고 이번 주말 이제 다시 2라운드가 펼쳐집니다. 네. 이번에도 볼만찬에서 한 경기 한 경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경기 26일 오후 2시 인천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인천과 서울의 경기입니다. 경인 더비 혹은 인경 더비라고 불리는데요. 이 경기의 특징은 경기마다 이제 퇴장이 나온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네, 거기부터 짚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최근 대결을 돌아보면 전반 14분 백상원이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수적 열세 버티다 후반 막판에 무너진 기억이 있고요. 2021년 7월 대결에선 서울 박정빈, 2021년 3월 대결에선 인천 송시우, 2020년 10월 대결에선 양한빈과 오반석이 나란히 퇴장당했습니다. 뭐 신기한 게 뭐 어떤 의미에선 당연하겠지만 최근 5경기에서 총 4번의 다이렉트 퇴장이 나왔고 퇴장당한 팀이 무조건 졌습니다. 이거 네. 좀 주목할 만하네요. 네, 서울이 최근 6경기에서 인천 상대로 단 1승 거뒀는데 그게 1승이 지난해 3월
기성용의 후반 45분 득점이었거든요. 그것도 송시우의 퇴장 이후에 나왔다. 예, 요약하면 어느 경기나 퇴장이 미친 영향이 크겠지만 그렇죠. 인천과 서울 경기에선 특히나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 더 많이 퇴장 당한 서울이 최근에 인천의 열세에 있었다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특히나 카드를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이 최근 인천전 에서 6경기에서 단 한 골밖에 넣지 못했거든요. 아까 언급한 기성용 골이 유일한데 이런 그 흐름을 좀 깨기 위해서는 어쨌든 징크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징크스가 조성환 감독이 부임하고 시작됐습니다. 예, 이뻐지도 지난해 좋은 흐름 유지하면서 인천 상대로 근데 두 번 모두 못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볼 때는 서울 입장에서는 퇴장도 조심해야 되고 어떤 징크스도 깨야 되는 그런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퇴장 이야기에 이어서 좀 설명을 하면 가장 최근 경기에서 백상은이 왜 퇴장을 당했냐 하면 인천의 베테랑 수비수죠. 강민구에게 위험한 파울을 범했습니다. 강민수. 네, 강민수. 네, 강민수는 그날 붕대를 감고 팀 승리를 위해서 뛰었는데요. 그 장면이 떠오르는 이유는 수원과 인천의 개막전 때문입니다. 억지로 좀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비슷한 시간대에 김건희의 발에 얼굴을 맞고 좀 쓰러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충격이 좀 더 컸습니다. 곧바로 교체될 정도였고 물어보니까 가벼운 뇌진탕 증세를 좀 보였고요. 눈두덩이 인근에 1cm 정도를 꼬맨 상태라고 합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좀 면했지만 아직 어지럼 증세가 있어갖고 주말 경기 출전 여부는 주중 상태를 보고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강민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지금 김광석, 오반석도 부상 중이기 때문에 김준엽이 다시 한번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문 센터백 없이 다시 한번 또 3백을 꾸리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 나온 김에 다른 선수도 살피면 오재석 컨디션 난조가 있었죠. 이번 주 훈련 복귀가 예정돼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출전 가능성이 열려 있고 아길라르는 자가격리를 좀 길게 하면서 컨디션 문제로 경기 나올 때까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수원 상대로 지금 승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경기력도 좋았던 만큼 뭐 김도혁을 윙포로 두고 이명주 여름을 중원에 세우는 전략을 다시 한번 들고 나오지 않을까 좀 싶고요. 서울도 대구전에서 승리를 이끈 멤버 중에서 딱히 부상자가 지금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선발 멤버 그대로가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인스 감독이 또 변화를 크게 주는 감독이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개막 라운드에서 12개 팀 중 감히 최고의 경기력을 선보였기 때문에 딱히 바꿀 이유도 없을 것 같고요. 바꾼다면 교체 명단에 변화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익스볼 특유의 압박과 라인 컨트롤도 물론 중요하지만 승리를 바란다면 인천만 만나면 힘을 못 쓰는 흐름을 좀 끊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임무는 조영욱의 몫이다. 키플레이어로 꼽겠습니다. 조영욱은 지난 시즌만 해도 슈퍼매치, 전북, 울산 상대로 다 골을 넣었어요. 그런데 데뷔 이래로 인천 앞에선 작아졌는데 놀랍게도 인천전 11경기 정경기 무득점입니다. 예, 유독 인천에 약했는데 껍질을 스스로 좀 벗길 필요가 있고 그건 무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K리그 와서 서울 9번 만나서 단 한 골에 그쳤습니다. 야, 이것도 의외네요. 예, K리그에서 넣은 골이 55골이에요. 근데 서울 상대로는 한 골밖에 없었다. 예, 두 선수가 지금 개막전에서 나란히 골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 기세를 이어갈지 좀 지켜볼 포인트 같고요. 또 서울 출신인 이명주 여름 지금 인천의 듀오가 됐는데 이들이 지금 서울을 만나는 것 그리고 조성환 감독 데뷔전에서 나상호가 멀티골로 아픔을 줬었거든요. 그건 역시 지켜볼 포인트라고 짚어주고 싶습니다. 이 경기는 스카이스포츠에서 중계를 하니까요. 여건상 직관이 어려운 분들은 스카이스포츠와 함께 집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떨립니다. 네, 무승부하겠습니다. 인천 정확히는 조성환 감독이 서울을 말리게 하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서울 하겠습니다. 서울의 흐름이 좋고 인천의 수비진이 정상이 아니라는 점 감안한 예측입니다. 네, 두 번째 경기 가보겠습니다. 같은 시각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수원과 수원FC의 더비입니다. 시즌 첫 수원 더비입니다. 지난 시즌 수원시의 주인은 누구였냐? 누가 봐도 수원FC였습니다. 4번의 맞대결에서 3승 1무 절대 우위를 보였는데요. 특히 주목할 기록이 있는데 수원은 4번의 맞대결에서 한 골도 넣지 못했어요. 유일한 득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마저 상대 자책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직접 넣은 골은 한 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원은 서력, 수원FC는 수성을 키워드로 할 텐데 일단 개막 라운드에서 두 팀 모두 패했습니다. 수원은 인천에 졌고요. 수원FC는 전북에 나란히 0대1로 패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좀 차이가 있었는데 수원은 불운이 겹치면서
이러면서 좀 나름 타격이 있는 패배였는데 사리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경기 시작 3분 만에 나갔고요. 대표팀까지 승선했던 핵심 공격수 김건희가 앞서 언급드린 대로 강민수의 위험한 파울을 범하면서 VAR 결과 퇴장을 당했죠. 일단 두 선수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이 경기의 관건이 될 전망인데요. 사리치의 자리는 강현묵 혹은 최성근이 뛸 전망이고요. 김건희의 자리는 오현규가 메우고 그로닝이 출전 시간을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개막전에서 후반 막판 투입된 수비수 불투이스도 이날 경기에 출격을 대기할 전망입니다. 수원FC는 전북을 상대로 대등한 경기를 하다 좀 아쉽게 패했는데 에이스인 라스와 무릴로의 몸이 아직 좀 올라오지 않은 모습이 좀 여실히 보였거든요. 네. 여기에 또 오른 측면에 주전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동호 또 새롭게 데려온 신세계가 이번 경기에도 부상으로 출전이 어려운 만큼 김주엽의 선발 출전이 유력한데 공격력 측면에서 김주엽 선수가 그렇게 뛰어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김도인 감독의 고민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또 개막 경기에서 선발 출전했던 양동현 스트라이커 양동현 선수가 부상으로 당분간 출전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뭐 김현 선수가 정상 컨디션을 회복하고 있거든요. 아마 김현 선수가 출전 시간을 좀 늘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 팀의 고민 제가 볼 때 중원이에요. 수원은 중앙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넣어줄 것으로 기대했던 사리치가 빠지면서 지난 시즌과 비슷한 라인을 꾸리게 됐거든요. 한석종이 첫 경기에서도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인 만큼 결국 지난 시즌과 같은 고민을 이어가게 됐고요. 수원FC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즌 수원FC가 이영재 선수가 허리 진영에서 단숨에 찔러지는 창의적이고 빠른 패스로 공격 기회를 만들었는데 이영재 대체자로 영입된 니실라는 다른 스타일이에요. 찔러주기보다는 주고 침투하는 유형이거든요. 무릴로가 아직 몸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방 패스를 누가 해줄지 이 부분이 아마 김도균 감독의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양팀 모두 수비 라인이나 형태에는 큰 변화가 없거든요. 두 팀 다 3백을 쓰는 팀이고 수비 조직은 또 첫 경기에서 수원도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쨌든 끝까지 버텼던 게 수비가 좋았고 수원FC도 전북을 상대로 나쁘지 않은 수비 모습 보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이를 허무느냐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수원은 정승원에게 기대를 걸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엄청난 기동력, 정말 엄청난 기동력을 바탕으로 과감한 침투로 수원 공격의 활로를 만들었거든요. 여기에 수원FC는 저는 2승으로 하겠습니다. 해야죠. 개막전에서 기대 이상의 데뷔전을 치렀거든요. 이제 한 경기를 뛰었으니 출전 시간도 늘어났을 테고 김도균 감독이 또 주중에 이승우를 불러서 특별 훈련을 시켰다고 해요. 이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지켜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또 이승우 선수 또 미디어 데이에서 제가 갔었잖아요. 네. 갑툭 손삼성 팬이라고 말해서 모두를 벙찌게 만든 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승우 더비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저 역시도 이승우 선수를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예측해보죠. 수원FC 하겠습니다. 오! 수원의 전력 누수가 아마 수원FC보다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저는 네. 수원FC 이길 것 같습니다. 저는 무승부 하겠습니다. 만기자의 저주 한번 두 경기 만에 끊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 26일 오후 4시 반 탄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성남과 울산의 경기입니다. 두 팀의 관계는 아주 오묘합니다. 네, 지난 시즌 성적 보면 울산은 위에서 두 번째, 성남은 다이렉트 강등팀 빼고 아래에서 두 번째. 그쵸. 구단별 연봉 지급액을 봐도 울산은 위에서 두 번째, 성남은 아래에서 두 번째. 팀 득점은 울산이 전체 2위, 성남은 최하위입니다. 네, 9월 안익수 감독이 지난해 오기 전까지 울산 홍명보 감독이 최고령이었고 성남 김남일 감독이 막내 지도자였습니다. 야, 극과 극이네. 그러니까 전력 차도 심하고 경험 차이도 좀 심했습니다. 네. 그런데 축구 참 모르겠고 진짜 상성 참 무섭습니다. 지난 시즌 전적 보면 1승 1무 1패예요. 예, 그리고 성남이 일방적으로 밀린 것도 아니고 똑같이 4골을 넣었습니다. 예, 그야말로 팽팽한 어떤 양상을 좀 펼쳤는데 돌아보면 울산의 특유의 볼 점유와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 라인을 올려서 신나게 두들기다가 뒤를 맞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시즌 총 스탯을 보면 두 팀 차이가 나지만 지난 시즌 3번의 맞대결 기록 비교하면 슈팅 수가 울산 36개, 성남 33개예요. 야, 신기하네. 차이가 없습니다. 네, 참 이상합니다. 뭐 경기 뜯어보면 어떤 경기에서 이스칸데로프가 그날이 온 적도 있고 네. 김영광 골키퍼가 7개의 선방을 펼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전체적으로 성남이 울산 상대로 준비를 잘했다. 그래서 이번 첫 맞대결에 대한 느낌도 묘하다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더군다나 성남의 탄천 홈 개막전이었거든요. 네. 성남이 최근 홈에서 무패를 한 만큼 울산 상대로도 승점을 따낼지 좀 관심이 갑니다. 어떤 스쿼드 상태를 좀 살피겠습니다. 성남은 김남일 감독 특성상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략적으로 바꾸어도 한두 자리 정도로 좀 예상하고요. 전방은 전원 때부터 꾸준히 호흡을 맞춰왔다 그러죠. 뮬리치 전성수 조합이 유력하고요. 3백
비록 마상훈이 강원전 실수로 좀 마상을 입었지만 권한규, 마상훈, 최지묵 조합이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수를 제외하고는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부딪히는 플레이가 좋다 보니까 마상훈 선수가 그대로 좀 신임을 얻을 것 같고 수비수 김민혁은 좀 당분간은 좀 출전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울산은 개막전에서 20개의 슛을 쏘고도 김천 골문 못 열었잖아요. 네. 그래서 더더욱 전반 공격수죠. 스트라이커 박주영의 데뷔 여부에 좀 관심이 쏠립니다. 홍명보 감독은 김천전 앞두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주영은 이번 주 엔트리에 들어올 가능성은 있었지만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알아보니까 부상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시즌을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몸이 좀 덜 올라온 상태다. 근데 최근엔 많이 좋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엔트리 포함 한번 전망해 보고요. 커피셜 상태인 레오나르도는 주중에 오피셜이 뜨더라도 데뷔까지는 다소간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좀 바코라든지 엄원상이라던가 제로톱 형태로 또 한번 나올 것으로 보이고 미드필더 고명진도 최근에 정상 훈련을 하고 있는데 아마 복귀 전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규성 선수 워낙 잘해주고 있으니까요. 네, 이규성 원두재 라인이 좀 유력해 보이고요. 아마 뭐 고민을 한다면 엄원상을 한번 선발 엄톱으로 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조커로 활용할지 여기를 홍 감독이 조금 고민할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역시 스카이 스포츠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울산 승 가겠습니다. 뭐 상성이 있긴 한데 어떻게든 꾸역골 한 골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저는 무승부. 아까 만 기자가 계속 설명해줬죠. 울산이 성남의 골문을 여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번째 경기 가보겠습니다. 같은 시각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제주와 강원의 경기입니다. 개막전에서 희비가 엇갈렸던 두 팀입니다. 제주는 첫 경기에서 포항에 사실 충격의 0대3 패배 당했습니다. 우승 후보로 지목된 뒤 나선 첫 경기였는데 나름 충격이 좀 있었던 패배라고 보입니다. 반면 강원은 성남을 2대0으로 꺾고 빠르게 첫 승을 신고했는데요. 이렇다 할 영입이 없어서 강등권 후보로 지목이 됐었잖아요. 때문에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승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제주는 수비 쪽에 고민이 있습니다. 수비 쪽 줄 부상이 생기면서 수비형 미드필더 최영준을 3백 가운데에 두는 변칙 전술을 꺼내는데 잘 안 됐습니다. 최영준이 리베로처럼 움직이면서 최영준, 윤빛가람, 이창맨으로 이어지는 이 3미들 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장점인 사이드 공격까지 좀 아쉬워지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부상 중인 이지솔과 김경재의 상태가 여전히 썩 좋지는 않다고 해서 남길 감독의 고민이 클 것 같고요. 남길 감독 스타일상 잘 안 풀린 경기에서는 뒤쪽에 변화를 좀 많이 줬거든요. 이번 경기에도 좀 그 폭이 어느 정도 될지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 지난 포항전에서 부상을 당한 골키퍼 김동준은 타박이 있기는 하지만 이날 경기에 출전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내부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강원은 지난 경기와 비슷한 라인업이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성남전 승리를 챙겼고요. 고무열 한국영이 복귀까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변화를 줄 수 있는 카드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여기 또 고바야시가 코로나 이슈를 딛고 팀 훈련에 정상적으로 합류를 했지만 출전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 선수가 좀 더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외국인 선수 디노. 데뷔전 데뷔골을 터뜨린 만큼 아마 출전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디노에 대해서는 호평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전체적인 경기력이 좋았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제가 경기 보니까요 공을 지키는 능력도 좋고 손을 이렇게 사용해서 수비수를 좀 마크하는 것도 좋고 특히 그 기회가 사실 쉬워 보였지만 로밍슛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넣는 걸 보고 꽤 어떤 실력이 있는 선수란 걸 저도 좀 느꼈습니다. 커리어를 보면 족보가 괜찮은 선수예요. 네. 지난 시즌 두 팀은 3번 만나서 모두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팽팽했다는 이야기인데 강원이 당시에는 김병수 감독이었잖아요. 지금은 스타일이 다른 최용수 감독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재미있는 게 두 팀이 만나면 거의 난타전 양상이었습니다. 두 팀이 25번 만나는데 0대0 경기가 단 한 번도 또 없었습니다. 찾았구나 이거. 네. 평균 3골이 넘게 터졌어요. 네. 제주는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는 점에서 또 강원의 기본 기조는 뭐냐? 선수비 후역수비이기 때문에 선제골의 향방이 결과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제주가 측면에서 주로 경기를 풀고 강원 역시 빌드업 시 측면 정이 높이 올라가는 만큼 측면 대결이 이날 승부의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키플레이어는 주민규와 김대현으로 하겠습니다. 두 선수 나란히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 양 팀에서 가장 많은 2골씩을 넣었거든요. 제주는 역시 지난 시즌 득점왕 주민규가 터져야 공격이 사는 팀이고요. 강원 역시 지금 속도 있는 공격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김대현이 선봉에 서야 되고 지난 성남전에서도 김대현 실제 마무리하고 승부까지 결정을 지었잖아요. 네. 두 선수의 발끝에 승패가 걸려있다고 봅니다. 어렵네요. 예측해 보시죠. 제주 하겠습니다. 네. 홈 연전을 하거든요. 제주가 그 이점을 좀 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또 한 번 난타전 끝에 비길 것 같습니다. 제주가 어떤 지키는 포항에 좀 힘겨워했잖아요. 강원 역시 지키는 힘이 좋습니다.
자, 27일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오후 2시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김천과 포항의 경기입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꿀잼각, 팝콘각 경기입니다. 두 팀 모두 개막전 경기력이 좋았고요. 스쿼드 뭐 괜찮고 무엇보다 두 감독, 김천 김태환 감독과 포항 김기동 감독이라는 지략이 뛰어난 지도자가 있습니다. 2020년이죠. 2년 전에 좀 만났었는데 당시엔 김기동 감독이 FA컵 포함해서 4연승을 하면서 좀 우위를 점했습니다. 그 해 김기동 감독은 3위 팀 아마 최초죠. 그렇죠. 네, K리그 1 올해 감독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같은 해 상무팀 역대 최고 성적인 4위를 달성했습니다. 김태환 감독도. 그리고 연고지 이전으로 지난 시즌 K리그2 무대를 누볐는데 팀을 우승으로 이끌면서 K리그2 올해의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감독상 vs 감독상입니다. 예. 김동 감독은 제주 원정에서 최영준과 잘하는 선수죠. 예. 그리고 상대 미드를 누르는 전략으로 대승을 따냈고 김태환 감독은 울산의 파상 공세를 잘 견뎌냈습니다. 맞아요. 지금도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서로 머리 굴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김기동 감독이 상무는 조직력이 갖춰지기 전에 일찍 만날수록 좋다. 스쿼드가 좋기 때문에. 그런데 일찍 만나긴 했는데 과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포인트로는 현역 군인과 일반인의 만남입니다. 예, 포항은 작년에만 4명이 상무팀에서 전역을 했습니다. 허날두죠. 허용준을 비롯해서 심상민, 김용환, 정재희가 전역을 했습니다. 아직 짬이 남아있어요. 짬이 남아 있습니다. 머리도 다 안 자란 것 같던데 전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김천 경기장을 다시 찾아야 하고요. 김태환 감독을 적으로 만나는 심경이 아마 복잡 미묘할 것 같습니다. 서로 잘 알겠죠, 스타일을. 반대의 경우는 하창래입니다. 포항 소속으로 입대한 상태인데 울산전에 선발 출전했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퇴장을 당해서 포항전에는 뛰지 못합니다. 예, 공교롭게도. 지켜볼 선수로는 이번에 좀 지켜볼 포지션으로 하고 싶습니다. 측면, 포항이 워낙 측면 자원이 그렇죠. 많기 때문에 측면도 좀 주목하겠지만 저는 미드필더 대결을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스타일을 보면 김천의 권창훈, 고승범, 이영재는 탈압 압박형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포항 신진호, 신광호는 좀 압박형이라고 좀 분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김천 미들이 포항 미들을 벗겨낼 수 있느냐가 포인트인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신신 듀오는 지난 제주전에서 경기 내 공동 최다 파울을 좀 기록하면서 제주 미들 특히 윤빛가람을 잘 괴롭혔습니다. 이거는 잘 안 알려진 사실 같은데 포항이 지난 시즌 K리그1 최다 파울 팀이고 신진호가 최다 파울 선수입니다. K리그에서 뭐 기동성 때문에 약간 묻힌 면이 있지만 K리그에서 가장 거친 팀이 어디냐? 바로 포항입니다. 의외네요. 예, 그래서 어떤 상무의 어떤 투지와 어떤 그 포항의 거친 축구가 맞붙는 그런 경기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스쿼드를 보면 김천은 아무래도 울산전에서 부상당했죠. 주장 정승현 선수의 상태를 좀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 부상 부위가 발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중에 아마 정밀 검사도 받고 좀 살펴보는데 그래서 주말 그 포항전 출전 여부는 좀 미지수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정승현이 빠진다면 센터백 하창래도 없기 때문에 센터백을 모두 교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근데 박지수가 있지만 지금 송주훈, 김주성, 문지환이 지금 부상 중이거든요. 그래서 센터백 구성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포항은 큰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요. 윙어에 유독 많은 자원이 있어서 제주전과 비교할 때는 아마 선발과 교체를 바꾸는 정도일 것 같습니다. 지금 팔라시오스는 되긴 하고 있지만 윙어가 많아서 이날도 엔트리에 들지는 미지수고요. 모세스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고요. 오른쪽 수비수는 박승욱이 그대로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뭐 박승욱 폼이 김영환보다 조금 더 좋다고 합니다. 예측해 볼까요? 포항승 가겠습니다. 기세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무승부 하겠습니다. 네. 양팀 모두 수비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득점이 많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후 4시 30분 DGB 대구은행 파크에서 열리는 대구와 전북의 경기입니다. 대구는 서울과의 첫 경기에서 0대1로 패했습니다. 가마 감독의 아쉬운 신고식이었는데 결과도 결과였지만 내용이 더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몸이 너무 무거워 보였는데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가마 감독이 비자 문제 때문에 좀 늦게 합류했잖아요. 그쵸? 여기에 또 외국인 선수들도 합류 시점이 늦어서 후반부 쪽에 훈련 강도를 좀 높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파로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썩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 두 번째 경기는 한번 숨을 튀었으니까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구는 기존 부상자인 장성원,
김성원, 김우석이 여전히 뛰지 못하고요. 안용호는 복귀각을 재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 경기 출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나머지 선수들은 정상적인 출전이 가능할 전망이에요. 대구는 역시 세징야, 세드가를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징야는 뭐 대구의 핵심 그 자체잖아요. 네. 여기서 공격을 풀어주고 마무리까지 해야 되는데 첫 경기에선 이 두 선수의 몸이 무거우니까 공격이 거의 안 풀렸거든요. 일단 한 경기를 소화한 만큼 얼마나 컨디션이 좋아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대구는 최근 10번의 경기에서 전북을 2번 이겼는데 이 2번 이긴 경기에서 모두 세징야가 골을 넣었어요. 에드가도 이긴 경기에서 골맛을 봤고요. 결국에는 이 선수들이 어떻게 해주느냐, 뭐 매 경기가 비슷하겠지만 전북 같은 강팀을 상대로는 훨씬 더 외국인 선수들의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키플레이어로 세징야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은 수원FC를 꺾고 11년 연속 개막전 무패를 이어간과 동시에 지난 시즌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수원FC는 징크스를 끊으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했거든요. 사실 지난 프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북이 부상이 많아요. 이용, 한교원, 이유연 등이 당분간 뛰기 어려운데 그 공백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역시 전북의 두터운 스쿼드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전체적으로는 김상식 감독의 상황 대처 능력이 한층 좀 좋아진 느낌을 받았거든요. 지난 시즌까지 안정을 최우선으로 했는데 올 시즌에는 변화를 키워드로 올렸는데 올 시즌 첫 경기부터 전반 경기가 안 풀리자 4-3-3에서 4-1-4-1으로 전술을 바꾸면서 흐름을 바꿨고요. 교체도 더 적극적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북은 구스타보의 출전 시간이 늘어날 전망이라 공격 쪽은 조금 더 힘이 실어질 수 있고요. 수비도 지난 시즌 MVP 홍종호가 역시라는 반응을 들을 정도로 건재함을 과시했거든요. 최철순이 이용 자리도 잘 커버해주면서 여전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의 키플레이어는 저는 문선민으로 하겠습니다. 로빙 문스타. 네. 네. 개막전에서도 교체 투입돼서 뭐 남다른 모습 보여줬는데 기록을 보니까 문선민이 전북 유니폼을 입고 대구전 5경기에서 5골을 넣었더라고요. 그러네. 예, 최근 2번의 맞대결에서도 모두 골맛을 봤고요. 전북에서는 아마 이 부분에 큰 기대를 걸 것으로 보입니다. 세징야 대 문선민으로 요약을 네. 해주셨습니다. 예측해 주시죠. 전북 하겠습니다. 네. 전북이 대구에 강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승부하겠는데요.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계속 창기자랑 예측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 네. 동반 여골킬. 네, 이번엔 기필 거 없을 거고요. 뭐 무승부 찍은 이유도 물론 있습니다. 전북이 창기자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저는 정돈된 느낌이 아직 좀 들지 않았고 대구가 개막전에서 안 좋았던 거를 좀 수정 보완할 것 같아서 무승부를 찍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2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재밌는 경기들이 펼쳐지길 기대하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